반도체에서 전기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반도체, 즉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완벽한 공유 결합을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 실리콘 또는 절면용과 같은 반도체도 에너지가 높아지면 전자 중 일부가 튀어나와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유전자처럼 전기를 흐르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전자들을 움직임으로써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이번 주에는 반도체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랬죠. 또는 전자가 튀어나왔다는 말은 구멍이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한 원자가 8개를 마치 8개의 체외각 전자를 가진 것처럼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 한 개가 튀어나갔다면 한 개가 모자라는 구멍이 발생하잖아요. 그 구멍도 다른 전자가 그 구멍을 메꿔주는 식으로 전기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도체에는 없는 현상입니다. 그죠? 어, 그래서 구멍이 있으면 예를 들어 구멍이 그 10개의 원자가 10개 이렇게 있는데 가장 왼쪽에 원자가 구멍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원자에 있는 전자가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두 번째가 구멍이 생기겠죠. 그러면 세 번째 놈이 또 두 번째 놈으로 전자를 보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전자가 널뛰기 해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반 진성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전자가 하나 튀어나가거나 아니면 구멍이 존재함으로써 어, 전기를 흘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전기가 아주 잘 흐르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럼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전기를 흐르게 할까? 자, 먼저 N형 반도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남는다는 이야기죠. N, 그죠? 즉 오족 원소가 불순물로 지금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내 전자 한 개가 남는 상태를 만들겠죠. 자, 그러니까 원래 4개씩 실리콘이나 절메늄 같이 최화학 전자가 4개인 것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원자당 마치 8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안정적인 상태를 만드는데 5조 원소가 있으면 그 원소하고 결합하고 있는 실리콘 또는 절메늄 같은 경우에는 그 원소 입장에서는 전자가 하나 남게 됩니다. 그래, 그 하나 남는 것은 일단은 그 원소에 구속되어 있죠. 속해 있는데 걔는 어디론가 쉽게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상태입니다. 마치 도체에서 자유전자처럼. 그래서 얘는 진성 반도체와는 달리 아주 쉽게 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기를 흘리는 경우에는 얘에 의해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매우 쉽게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진성 반도체보다 더 쉽게 흐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까만색이 그 N형 반도체에서 어 저거 그 불순물에서 존재하는 하나씩 남는 전자겠죠. 예를 들어 불순물이 100만 개 있으면 이 불순물이 예를 들어 5조 원소면 이 전자는 100만 개가 있겠죠. 얘들에 의해서 전기가 흐를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 자, 얘는 전자니까 마이너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플러스 쪽으로 얘들이 움직여서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하겠죠, 그죠? 그리고 배터리 마이너스 부분은 전자가 오죠. 실제 전자가 오고 있죠. 그래서 이 전자가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얘네들은 이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순환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 아무리 불순물 반도체라 하더라도 이 반도체 재료의 주 성분은 반도체예요. 불순물 아까 얘기했지만 반도체가 아니라 그랬죠. 불순물은 단지 불순물인데 이 N형 반도체의 주 재료는 반도체라는 거죠. 실리콘 또는 절메늄이라는 거죠. 자, 실리콘하고 절메늄도 에너지를 받으면 어, 전자가 튀어나간다 그랬죠. 전자가 튀어나가면 구멍도 생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순물이 있어도 불순물에서 그 시작한 이런 자유전자와 같은 전자가
사실상 전기를 흐르는 주 역할을 하긴 하지만 전기가 흐르게 되면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반도체도 어느 정도의 자유전자를 공급하고 어느 정도의 구멍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남는 전자가 전기를 흐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흐르는데 전하를 흐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그러니까 전자를 흐르는데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걸 캐리어라 그러는데,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캐리어는 요 전자잖아요. 요 자유전자. 그래서 자유전자를 캐리어라고 합니다. N형 반도체에서는. 조금 이따 설명한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캐리어거든요. 전공이라고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런데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남는 전자에 의해서 전기를 흐르는 주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캐리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전자는 누가 제공했어요? 오족 원소인 불순물이 제공했죠. 자, 오족 원소인 불순물은 인, 비소, 그리고 안티몬 등등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불순물들을 전자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도우너라고 합니다. 도우너 같은 경우에는 그 도네이션 있잖아요. 도네이션이 기증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도우너가 뭔가를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순물은 자유전자를 제공하는 존재라고 해서 도우너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P형 반도체를 함께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어,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대죠. P형 반도체는 전자가 하나 모자라죠. 자, 전자가 모자라면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어딘가 있으면 그 전자가 그 구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구멍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바로 전공이라 한다는 것이죠. 전공. 그래서 이 전공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자를 제공하는 도너와 반대 개념인 자유전자를 받아준다고 해서 accept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륨이나 인듐 등등 3족 원소, 3족 불순물을 accept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P형 불순물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 반도체 주성분은 반도체죠. 그죠? P형 반도체 주성분은 반도체죠. 그래서 실리콘이든 절루미늄이든 에너지가 가해지면 얘네들 중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전자가 튀어나오면 전공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도 전기를 흐르는 역할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불순물이 있으면 그 불순물이 훨씬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불순물이 주로 전기를 흐르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주요한 메인 캐리어는 전공이 되겠죠. N형 반도체는 주요한 캐리어가 자유전자였다면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주요 캐리어 또는 더 많은 캐리어로 해서 다수 캐리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 경우는 전기가 어떻게 흐르냐? 이쪽 플러스가 아, 전자가 전자보다 전공이 더 많죠. 그래서 전공이 플러스 방향으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전공은, 그러니까 전자는 이쪽으로 실제로 움직였죠. 전자는 실제로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는데, 전자는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는데 이제 인력에 의해서 땡겨 가겠죠. 근데 전공도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 전공은 사실은 구멍이에요. 그래서 구멍이 움직인다는 말은 본체가 움직인다는 이야기잖아. 자, 어떤 원자 핵이 양성자가 4개다. 그러면 전자가 4개가 안정 상태잖아요. 평형 상태잖아요. 근데 전자가 3개예요. 그럼 구멍이 1개 있는 거잖아. 그럼 그 구멍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나요? 원자가 움직여야지 구멍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원자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근데 구멍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려져 있죠. 자, 그러면 구멍은 어떻게 동작을 할까? 자, 이 왼쪽 그림은 전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자, 전자가, 얘가 파란색이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또 가서 이렇게 갈 수가 있죠. 뭐 밀어내면서 갈 수도 있고, 원래 있던 자리를 자기가 대신 깔고 앉고 이렇게 마치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전자는 그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전공은 어떻게 될까? 전공은 지금 여기 구멍이 하나 있죠. 이 구멍에 왼쪽 놈이 전자가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 칸에 원래 있던 전자가 왼쪽으로 왔기 때문에 구멍이 생기죠. 자, 그리고 얘놈이 또 이쪽으로 와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구멍이 생기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구멍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가 움직여가면서 구멍이 마치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죠? 실제로는 전자가 왼쪽으로 한 칸씩 한 칸씩 움직이게 하는 건데 마치 구멍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자 핵은 어, 원자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는데 구멍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죠? 그래서 전자와 마찬가지로 마치 전공이 움직이는 것 같이 도식화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움직인다면 어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거죠. 전자는 플러스에 의해서 인력에 의해서 끌려가고 실제로 끌려가고 전공 같은 경우에는 마치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져보자면 N형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N형 반도체든 P형 반도체든 주로 그러니까 그 주 성분은 반도체잖아요. 실리콘 또는 절메늄. 그렇기 때문에 전공과 자유전자가 동시에 존재해요. 근데 불순물이 있으면 N형 불순물이 있으면 전자가 N형 그 불순물에서 제공된 엄청난 숫자의 전자가 전기에 흐르는 주요 역할을 하고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엄청난 숫자의 전공이 불순물에 의해서 공급된 전공이 전기를 흐르는 더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전자와 전공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는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고 전공은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복합적인 전하를 전달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도체와 다릅니다. 도체는 전자만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전자만 움직이는 것만 전한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둘 중에 한 개는 아주 작지만 전공과 전자가 둘 다 전하를 움직이는 효과를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어찌되었건 이 반도체는 지금 방향은 없어요. 내가 배터리를 연결하면 전자가 이쪽으로 움직이던 것이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런데 이 반도체를 어떠한 방향으로 연결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